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각종 축구 종목, 그리고 주간 경기들, 그리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3년 4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 8개는 물론 단 2폴 2조합 또는 3폴 2조합으로만 수익 기반으로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거는 제가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는데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따로 게시글 한 개 남겨놨습니다. 요 유튜브 댓글창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링크 있는데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링크 아무거나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뭐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하루 또는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끊어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셔도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받기가 조금 이제 까다로우신 분들, 걸리면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그런 분들은 숲TV 오셔서 후원하시면은 숲TV 쪽지로 데이터 받아볼 수 있으세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3연승 도전 구간입니다. 진짜 주간은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면 형들아, 이거 가끔 제가 승부를 야간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사실 정말 주간은 야구 시즌, 뭐 농구 시즌 다 전체적인 시즌에서 엔간하면 주간에서는 진짜 사고 친 적도 없고 늘 꾸준합니다. 최근에 주간도 6일 중에 벌써 5일 적중 달려주고 있고요. 이제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 전구간 싹쓸이 올킬 내드리고 어제도 3폴 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간 3연승하고 일요일 하루 끊겼다가 또 다시 올킬 연승 구간인데, 뭐 그만큼 진짜 주간은 늘 꾸준했다. 계속해서 오늘도 3연승까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는 여러분들 좀 주간이 쉬웠고요. 오늘은 주간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합 변형 없이 그대로 배팅 해주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오늘은 주간 경기들이 조금 더 낫습니다. 축구보다는. 자, 일단 가스공사랑 삼성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쪽 다 가스공사도 그렇고 서울삼성도 그렇고 둘 다 이번 시즌 갖고 있는 컨셉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가스공사는 외곽에서 힘을 좀 주는 대신에 수비력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서울삼성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집중하되 조금 더 공격력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어쨌든 서울 때문에 이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죠. 소노와이전에서 이 59대 75, 그러니까 득점이 안 나오면은 사실 서울 삼성은 이도저도 아닌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게 이번 시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대성 선수의 롤이 과연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근히 이대성 선수를 높게 평가하시는 이제 평론가들도 있긴 한데,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이대성은 약간 이번 시즌 NBA로 따지면 웨스트브룩 또는 슈레더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 아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대성 선수가 오히려 삼성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외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단조로워졌잖아요. 아무래도 삼성이 지금 3점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김효근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이대성 선수의 강점도 좀 지워지는 느낌이야. 이대성은 아무래도 슬래셔형 가드, 이렇게 보면 웃기긴 하다. KBL 리그에서 슬래셔라는 거는 외곽에서 골밑까지 단번에 드리블로 이제 침투할 수 있는 포인트 가드를 일컫는데, 이대성 선수는 이런 스타일, 헤지테이션 드리블을 할 때 더 빛나는 선수가 사실 너무나 외곽에 묶여있는 모습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 서울 삼성은 너무나도 좀 외곽의 의존도가 높은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일단 또 가스공사입니다. 직전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67대 80점으로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가스공사가 어떤 컨셉으로 도대체 게임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라거나도 있고 퍼킨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높이 좋죠. 뭐 수비는 안 된다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포스트 라인에서 득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선수들인데 가스공사가 왜 외곽에서 디펜스를 먼저 중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요, 외곽에서 최근에 보면 가스공사가 디펜스 값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트에서 라거나나 퍼킨스가 외국인 선수치고는 워낙 수비가 안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포스트 실점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느낌이냐면 가스공사는 약간 포틀랜드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높이는 나쁘지가 않고 또 직전 경기 때 양우혁이라는 루키가 또 오랜만에 터졌습니다. 사실 가스공사는 계속 이런 팀이 될 것 같아요. 외국인한테 좀 의존도가 높다라거나 이런 루키들이 터져준다라거나 즉 좀 리빌딩에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번 시즌 가스공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외곽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또 뭐 전반적으로 이대성 같은 경우에도 폭발력이 최근에 많이 죽어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포스트 안쪽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슬래셔형 카드 포스트를 깰 수 있는 자원이 포스트 수비가 약한 팀을 상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완성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서울 삼성이 일부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물론 감독의 역할은 가스공사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또 홈빨도 있고 감독의 어떤 전술빨도 있을 거고 다 좋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비 안 좋은 팀 안 골라갑니다. 특히나 KBL처럼 이렇게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팀들이 외국인의 수비값이 더 아쉬운 팀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아쉬울 수가 있겠죠. 뭐 동배당을 받을 만한 이유는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 똥 대 똥 경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득점 경기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언더에다가 삼성 승 1.5니까 마인까지 봅시다. 이건 그냥 5마인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보실 때 차라리 아싸리 그냥 가스공사한테 역배 줘버리거나 삼성이 이기면 5마인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고배당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은 BNK랑 KB 스타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 직전 삼성생명전에서 3점 차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만 다 잘했어요. 이게 그 여자 농구는 제가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리바운드 싸움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물론 NBA도 제가 항상 리바운드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리긴 하는데 여자 농구가 리바운드 싸움이 정말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스타즈가 박지수를 쓸 수 있을 때 그 강점은 리바운드에서 오잖아요. 포스트를 장악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사이즈가 적고 세컨 리바운드 찬스가 중요하잖아. 아무래도 뭐 남자 농구나 NBA는 한 번에 성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보통 여자 농구는 그래도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좀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바운드 차이에서 패배를 했던 BNK였습니다. 근데 BNK의 활약만 놓고 보면은 뭐 김소니아 14득점에 더블 더블, 박혜진, 안혜지 양쪽에서 외곽에서 뭐 도합 16득점. 거의 뭐 얘들 둘이 합치면은 거의 트리플 더블골 됩니다. 둘이서. 그리고 이소희 선수 16득점. 전반적인 화력에 있어서 지금 여자농구에서 하나은행 그리고 BNK 이 두 팀은 뭐 투탑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득점력은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BNK가 또 잘하는 게 뭡니까? 늘상 수비값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를 또 해줬다라는 점. KB스타즈 같은 경우에도 뭐 강희슬이 계속해서 고군분투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박지수 안 나오는 KB스타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리바운드에서 강점이 없는 KB스타즈는 저는 이도저도 아닌 팀이라고 봐요. 뭐 그렇다고 청주에서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청주에서 경기한다고 하면은 KB스타즈가 홈 경기 야투율이 좀 좋아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건 또 BNK 홈에다가 BNK가 직전 경기 졌던 이유 역시나 리바운드 때문이었다라는 거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KB스타즈가 오늘 무리 없이 좀 다득점으로 경기를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NK 승리 그리고 마힌승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거는 뭐 BNK의 어쨌든 수비 능력도 괜찮고 KB스타즈도 지금 강희슬을 제외한다면 득점원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언더 쪽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좀 애매한 게 BNK 승리는 괜찮거든요. 근데 마헨승이 살짝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승5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 이 경기는.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그 월요일 경기 기억나시죠? DB 경기 이 경기도 제가 마지막에 그 주력 몰빵 경기 이 경기를 하나은행 마헨이랑 DB 오마헨을 형들한테 드리려고 하다가 승호무가 너무 보이는 거야. 계속 승호무 이러다가 그냥 DB 일반 승만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가 막판에 해먼즈가 3점 집어넣어가지고 승호무 났던 경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승 5무도 좀 보입니다. BNK 승 언더 승 5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전력과 우리카드 이제 배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경기가
한국전력 쪽으로 은근히 형들이 구매율이 많이 몰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보잖아요. 첫 번째 공격, 두 번째는 세터, 세 번째는 이제 그 수비 능력치, 리베로에 따른 수비 능력치 이렇게 세 개를 보는데, 세 가지가 그 어느 한 곳도 한국전력이 밀리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 물론 이제 한국전력이 조금 아쉬운 게 그 미들블로커 라인이죠. 에디가 이제 걔가 무릎이었나 발목이었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빠져 있기는 하나, 다만 베논이 너무 잘합니다. 그 이름도 멋있어요, 여러분들. 베논 진짜 뭐 직전 경기도 37득점인데 와, 공격 효율이 말이 안 되죠. 베논 쪽에서 거의 타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점수를 쓸어 담다 보니 누가 또 올라왔냐면 김정우까지 올라와. 직전 경기 15득점. 서재덕은 뭐 늘상 서브에서 잘해줬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전력의 이 삼각편대가 준수한데 그 와중에서도 베논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오늘 한국전력이 공격력에서 우리 카드한테 밀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일단은 알리가, 여러분들 지금 알리 오늘 출전 확정됐나요 이거? 알리가 지금 부상이잖아요. 얘가 어깨 부상이었나? 얘 지금 부상이라 가지고 직전 대한항공전에서도 굉장히 또 부진하는 모습이 있었죠. 뭐 어쨌든 알리가 또 이제 부상에 대한 문제를 또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어쨌든 저는 예전에 지난 시즌에 OK저축은행 때도, OK저축은행 팀도 프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들은요 기본적인 소통에서부터도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 우리 카드 이번 시즌 더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 승에다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뭐 한국전력도 수비가 좋은 팀은 절대 아니죠. 이거는 언더보다는 그래도 오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한전승, 마인승,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오바 긴장도 좀 높기는 해요. 184.5점이라서 2.5나 3.5였으면은 좀 오바도 주력으로 쓸만했는데 좀 긴가민가 했던 경기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름, 그 다음에 기업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기업은행은 이 정도면은 김호철 감독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김호철 나가자마자 바로 3연승을 할 수가 있는지 좀 서운할 것 같기는 해, 그죠? 김호철 감독도 예전에 형캐였나요? 다룰 때 그때 성질 많이 죽이고 와가지고 이제 여자 배구 하다가 어제 성적 못 내서 어쨌든 감독 대행이 하고 있긴 한데, 아, 너무 잘합니다. IBK 기업은 최근에 3연승 달려나고 있죠. 김호철 나가고 올 연승 찍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역시나 이 경기도 한국전력이랑 똑같아요. 이게 기름이 오늘 정배를 받은 이유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 봅니다. 실바 때문에. 실바가 지금까지 거의 2년간 우리한테 보여줬던 게 있잖아요. 그야말로 실바 칼텍스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바가 있다 보니 얘가 또 오늘은 터질 수도 있다 보니, 사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여자 배구는 외국인 선수 한 명이 그냥 미친 듯이 터져버리면 그 경기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GS 칼텍스가 정배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GS 칼텍스의 실바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적이 거의 없고, 뭐 그나마 유서연이 옆에서 좀 버텨주고 있기는 한데, 뭐 직전 경기는 15득점 했고, 다만 유서연에 대한 우리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은 여기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GS 칼텍스는 세터죠. 안혜진의 결장으로 인해서 세터 라인이 지금 사실상 공석이다. 완전 꼬맹이들 데리고 지금 세터 노름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어쨌든 여자 배구에서 외국인이 부진하고 세터가 지금 흔들리는, 또 빠져있는, 뎁스가 얇아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딱히 고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IBK 기업은행은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빅토리아나 또 그리고 킹켈라 두 선수가 최근에 또 상당히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IBK 기업은행은 요겁니다. 바로 수비 능력치. 저기 명옥 씨가 있죠. 임영옥이 보여주는 리베로의 어떤 수비 능력치까지 포함했을 때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IBK 기업은행이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역배까지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거의 저는 동배당이었어야 맞았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IBK 기업은행 프랜승과 그리고 오바 두 경기 같이 보겠습니다. 풀세트도 가능해 보이고요. 오히려 IBK 기업은행이 역배를 한다면 4세트도 좀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게 오늘 실바가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잡히긴 하네요. 너무 외국인 게임이라 여자 배구는. 어쨌든 IBK 기업은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히로시마와 상하이 선화. 오늘 또 아챔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여러분들 아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형들한테 권장드렸던 구간들 또 잘 들어왔죠. 그리고 어제 상하이 이프랜스 우리는 또 배트맨 또 활용을 해서 핸디캡 활용을 해서 잘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4경기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40여 분 정도 보고 계신데 추천수가 절반 정도만 채워줘도 제가 전체 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고 보시면 좋겠죠. 어쨌든 주간 3연승 도전 구간이기 때문에 보냐 안 보냐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로시마랑 사나이스나 경기입니다. 히로시마가 사실 질 수는 없는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히로시마도 어느 정도 리그가 끝나기도 했고 또 전반적으로 오늘 여기도 어제 비셀고베랑 똑같이 감독의 고별전입니다. 이번 시즌 굉장한 수비 능력치를 보여줬던 스키베 감독의 오늘 또 고별전이라는 거 이런 것도 또 하나 있기도 하고요. 또 홈 경기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히로시마가 또 리그를 그 3연승으로 마무리하기도 했고요. 히로시마가 막판에는 얘들이 시즌 초중반에는 완전 수비 형태의 팀이었잖아. 원정 경기 한정 지금 1등 팀 수비 1등 팀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히로시마가 홈 경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고 특히나 막판에는 보면은 더 공격적인 흐름으로 게임을 잘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수비를 열어주더라도 많은 득점을 하면서 조금 더 축제 분위기로 가져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거. 일단은 뭐 감독의 고별전이라는 이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일본 팀을 상대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비슬고베 상대로도 수비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고 항상 일본 팀을 상대로 좋은 성과를 냈던 적이 없던 게 상하이 선화였기 때문에 오늘 1.25배당은 많이 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거에 배당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주력으로 챙겨갔을 정도입니다. 어제 비셀고베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건데 이게 구미가 안 땡긴다. 그런 느낌이었다면 히로시마는 오늘 배당만 조금 더 좋았으면 진짜 주력으로까지 챙겨가고 싶었을 정도의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그냥 마행까지 보세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2대1 아니면 3대1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생각보다 중국팀이 원정 경기에서 공격력이 좀 나와요. 상하이 선화도 보면은 꾸준하게 뭐 평균 경기당 1.5득점, 물론 실점도 그 정도 되지만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득점 정도는 가능할 거라 봅니다. 2대1 아니면 3대1인데 그래도 뭐 2대1 이렇게 보면 언더도 봐야 되고 햄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히로시마 승에다가 마헨승 그다음에 오버까지 봅시다. 스코어는 3대1까지도 봅니다. 이게 3.5가 기준점이야. 이게 만약에 2.5 기준점이었으면 오바를 봤을 건데 하여튼 경기는 좋은데 여러분들 쓸만한 게 없었어요. 실속 없는 경기였습니다. 나는 돈이 많다? 뭐 오늘 부러져도 마틴 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1.25배당 히로시마 일반승 가세요. 자, 그다음은 서울과 멜버른 시티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링가드는 뭐 저기 예능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막 인터뷰도 하고 뭔가 재계약해가지고 더 뛸 것 같더니 그죠? 추가 옵션 할 것 같더니 뭐 어쨌든 막 오늘이 고별전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홈 경기에서 링가드의 이제 마지막 경기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링가드 마지막 경기라고 해가지고 잘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올해 팀을 맡았던 감독이 이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팀에 그래도 간판 스타 하나가 2년 뛰고 떠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만 여기서 차이가 좀 날 거라 봅니다.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체력이 좀 많이 비축이 된 상태죠. 이미 지난달에 경기를 끝내놓고 리그를 끝내놓고 좀 푹 쉬고 홈 경기를 하게 되겠고요. 지금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또 한창 지금 리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멜버른 시티는 지금 체력에 대한 문제점도 갖고 게임을 좀 해야 된다. 특히나 멜버른 시티가 얘들이 웃긴 게 옛날엔 되게 공격적이었잖아요. 멜버른은 그냥 닭공이었단 말이지. 근데 지난 시즌부터 특히나 원정 경기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멜버른 시티의 원정 경기는 옛날에는 그냥 우리 한 골 먹히면 2골 넣고 이런 느낌이었지만 최근에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라인을 잠궈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멜버른 시티가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으로 게임하는 팀이 멜버른 시티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딱히 그렇게 뭐 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뭐 굳이 빠져봐야 이상민 선수 하나 빠진다라는 건데 그거 말고는 풀 라인업에다가 어쨌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성과를 낼 만한 동기부여는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서울 쪽 보겠습니다. 1.67배당이면 배당도 잘 떨어졌고요. 이거는 고배당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마헨도 봐도 될 것 같아. 스코어 2대0 예상하면서 언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오늘 여러분들 멜버른 시티는 오늘 그 결장자도 좀 많습니다. 지금 부상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결장자들도 멜버른 시티는 좀 많다라는 거. 한 1.5군쯤 됩니다. 자, 그다음은 페르시브 반둥 그리고 방콕 유나이티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시브 반동의 강점이죠. 홈 경기입니다. 희한하게 페르시브가 늘 홈 경기에서는 게임을 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힘이 좋죠. 물론 리그 수준 차이가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두 팀의 리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페르시브 반동의 홈 경기의 강점은 클린시트 경기가 많다라는 거. 방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하고 있죠. 애들이 힘이 많이 떨어졌는지 최근에 보면 뭐 득점도 좀 잘 안 나오는 모습이 분명 있기도 하고, 어쨌든 최근에 다득점 경기를 할 수 있는 두 팀이 또 저득점 경기들도 또 심심찮게 많이 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페르시브 반둥의 홈 경기 승률이 거의 뭐 7, 80%가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페르시브 반둥이 또 직접 원정 경기 가가지고 0대2로 한번 또 잡아내기도 했잖아요. 이건 페르시브 반둥의 승리나 아니면 이거 햄무 봐도 될 것 같아요. 햄무. 무도 괜찮다. 무, 햄무, 언더 이런 느낌. 1대0 경기 예상하면서 무, 햄무,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고배당 쓰실 분들이 좀 요거는 가져갈 만한 그런 게임입니다. 무, 햄무, 언더나 페르시브 반둥 승, 언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셀랑고르랑 라이언시티 경기. 제가 좋아하는 팀입니다. 보통은 이제 아챔2는 되게 분석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긴 한데, 제가 어제 형들한테 2부 방송이었나요? 끝나고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9월 말에 그리고 10월 중순까지 이 아챔2 성적이 진짜 미쳤던 수준이었잖아요. 거의 뭐 8할 9할 나왔으니까. 그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팀, 두 팀입니다. 셀랑고르랑 라이언시티. 제가 또 오바충이라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경기를 좋아하는데, 셀랑고르도 많은 득점에 기반한 경기를 하고 거의 수비가 없는 수준이죠. 라이언시티 같은 경우에도 꽤나 공격적으로 원정 홈 가리지 않고 하는 팀입니다. 자, 일단은 셀랑고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그도 리그인데 문제가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평균 실점이 3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수비가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라이언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원정 경기 클린시트가 최근 10경기 동안 딱 한 번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라이언시티도 그렇고 셀랑고르도 그렇고 저득점을 할 만한 팀도 아니고요. 또 얘네들 둘이가 오늘 결장자도 거의 없어요. 오늘 거의 풀 라인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3.5긴 하지만 그래도 오바 오늘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굳이 여기서 한 팀을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라이언시티가 낫다. 이거 형들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셀랑고르는 지금 아챔 평균 실점 3실점입니다. 경기당 3실점씩 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기준점이 3.5점이니까 뭐 셀랑고르가 한 골만 못해줘도, 그리고 라이언시티는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클린시트가 한 번이고요. 뭐 3대1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바는 볼 수가 있는 구간이겠죠. 라이언시티 승, 마인승, 그리고 오바, 이렇게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간 8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또 어제처럼 좋은 경기 잘 골라서 좋은 성적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 어제 주간은 제가 엔간하면 다 거진 다 맞춰드렸잖아요. 전체 구간에서. 다만 오늘은 우리 유튜브 형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조합대로 가시거나 정말 잘 골라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따로 표 안 받고 그냥 골라 가시는 분들은 평균보다 금액을 좀 낮춰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따 또 제가 해외 축구 구간에서 좀 승부 금액을 제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일단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튜비 여러분들은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실 수 있으시면 또 띄워드리겠고,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분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깔끔. 어제 축구 강승부 어떻게 됐나요? 제가 표기입을 잘못해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진짜 사실상 그건 먹었었어야 됐던 거였는데 병신짓을 했지 어제. 쌍칼자병님 가능하십니다. 쪽지 확인했어요. 어제 제가 코멘트에다가 대놓고 토트넘이라고 적어놓고 바르샤로 잘못 기입해서 나갔어. 그 바르샤가 어제 쌍칼자비님 별풍선 280개 적중 기원. 1만을 못해가지고. 오늘 기은승이면 태업 확정 오피셜급입니다. 맞지? 그것도 맞지?
아니 김호철 감독이 뒤에서 애들 못 살게 굴었나? 우리 쌍칼자비 형님도 제가 퀵비 한장 챙겨드릴게요. 형님 고맙습니다. 김호철이가 뒤에서 애들을 존나 못 살게 굴었나? 왜 그럴까? 그래도 명장인데 그지? 김호철이면 그래도 명장 감독인데. So what we get drunk, so what we don't sleep, we're just having fun. 그러니까 기업은행은 지금 그냥 밸런스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수비 형태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뭐 공격 형태도 지금 두 외국인이 평균값 이상 해주고 있기도 하고, 국내 선수들 훌륭하고, 세터 라인에 공백 없고, 밸런스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가 흠이라면 원정인 게 흠이죠. 홈 경기였으면 오늘 갔다 그냥 기업은행 역배 바로 단볼 승부 막았을 텐데 원정이라는 게 살짝 흠이긴 하죠. 호철이 형이 선수들 귀에 호루라기 불었나 봐요. 오피셜은 아니죠, 형님? We don't care who sees, so what we go out. 호철이 감독 세대랑 지금 세대가 달라가지고 그렇게 잘못하면은 바로 그냥 SNS에 꼰질러 버려 애들. That's how it's supposed to be.